자, 직접 들으신 것처럼 어제 새벽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이 금성호 실종자 수색 작업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하동훈 기자 리포트도 있었습니다만 그 수색 작업을 위해서 해군 수중 로봇까지 동원해서 지금 수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각각 1회씩 투입해서 사고 위치 주변 해저에 있는 수색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해군 수중 로봇 ROV라고 합니다. 여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수중 상황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게 지금 해경의 설명입니다. 예. 선체 수색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서해 잠수사 12명 그리고 작업에 필요한 크레인 바지선이 도착하는 시기가 10일 밤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전날 수중 수색으로 금성호 어망이 여러 개 확인됐다라는 게 지금 경찰의 입장인데요. 해상에서는 파손된 상태의 냉장고나 장화 같은 유류품 7종 24점이 지금 수거가 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 침몰한 금성호는 고등어를 잡는 대형 선망 어선의 본선인데요. 네네, 맞습니다. 이 잡은 물고기를 운반선으로 옮기다 배가 뒤집혔다고 하는데 왜 사고가 났는지 전문가들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어획량, 보통 3회에서 5회 동안 작업할 양을 그 한 횟수에 이뤘다고들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만 상자 이상을 포획한 것 같다. 네, 한 상자에 한 20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반선 한 번 운반할 때 그 정도 싣고 가니까 그 뒤에 또 다른 운반선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걸 봐서 그 당시에 좀 많은 어획량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 해경 수사과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신 겁니다. 자, 질문해 주시죠. 네, 지금 이 뒤집힐 상황이 아닌데 뒤집힌 이유가 평소보다 좀 많은 어획량 때문이었다는 거네요. 네, 지금 입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성호가 평소에 3에서 5회 정도 조업할 분량, 이 어획물을 당시 한 번에 잡았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운반선이 1차로 200톤 가까이 되는 물고기를 이송했는데도 그 물에 물고기가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게 지금 선원들의 비슷한 진술 여러 차례 확보를 했다라는 건데요. 일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지금 복원력 상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추후 금성호를 인양해서 선체 결함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는 게 해경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수색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 수온이 좀 낮잖아요. 그다음에 그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좀 어려운 상황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사실 수온이 22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종자들 저체온증에서 버티면서 생존할 가능성이 있는 일종의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24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요? 사실 지금 골든타임이 지나기는 했지만 생존자들 살아계시기를 저희가 다 기적적으로 살아계시기를 바라는 마음 한결같을 텐데요. 일단 사고 당시에 조리장 등 2명은 선내에 있었고요. 나머지 이 승선원들 대부분 갑판에서 어획물 이적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더라면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이 선원들이 통상적으로 작업을 할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구명조끼를 입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인명사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수부가 어선 안전관리 대책 관련해서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입법 예고된 법안이 없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라도 이 촘촘한 법안 마련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이 뒤집어진 배 안에 남아있는 공기층, 즉 에어포켓이 있다면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전문가 목소리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철로 된 강선이기 때문에 그 예물 속으로 깊게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에어포켓이 있긴 있겠지만 거기에 군려하는데 크게 도움은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에어포켓이 제 역할을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네요. 지금 전문가 설명 들으셨지만 에어포켓이 있을 수 있는 가정, 이 전문가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갑자기 180도로 배가 전복을 해서 배 바닥이 하늘로 향해 있고 배가 아직 침몰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럴 때 뱃속에 공기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에어포켓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수심이 얕은 경우입니다. 수심이 얕은데 배가
전복됐을 경우 예. 이 배 구조물에 의해서 배가 아직 바닥까지 가라앉지 않고 배의 선체가 수면 위로 떠 있을 때 이럴 경우에 에어포켓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 배가 이 완전히 침몰했을 때 에어포켓이 있을 가능성 현저히 낮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실종자들의 가족들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 현역 장교 범행 은폐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통화하면서 피해자인 척 이렇게 흉내를 냈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피해자인 척 연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경찰에 따르면 이 피의자 A 씨가 범행 직후에 피해자 B 씨의 어머니에게 당분간 집에 못 들어간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후에 가족의 미기가 신고를 받은 파출소 측에 보이스톡에 회신하면서 마치 피해자인 척 연기했다고 경찰이 밝히고 있는 건데요. A 씨 112에도 전화를 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서 연락이 어렵다면서 미기가 신고를 취소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예. 경찰은 대면 확인이 필요해서 이 직장인 군부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가족들 가운데 어머니가 부담을 느껴서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런데 경찰이 그제 신상 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하니까 이 피해자 A 소령이 정보 공개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적 대응을 했어요. 아,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상 공개가 보류된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가능합니다. 네. 일단 관련법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예. 신상정보 공개의 주체인 검사와 사법경찰관, 이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관련 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상을 즉시 공개하는 건 피해자가 네.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예. 만약 A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게 되면 예. 신상 공개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되게 됩니다. 네. 하지만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경찰 13일쯤 A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상희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